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이번에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그 1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이 이제 전기생 기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전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초라고 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전기 자격증 본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더 익혀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저항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 단위가 오메 단위를 쓰는 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얘랑 요 리액턴스, 저항하고 리액턴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있었는데 얘네 셋 다 단위가 오메 단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좀 구분을 좀 줘줬었죠. 이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유효 성분의 저항이 있었고, 리액턴스는 무효 성분의 저항이 있었고요. 임피던스는 피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체 피상값 중에 유효가 차지하는 비율을 역률, 쓸 때 기호는 이렇게 썼었고요. 전체 피상분 중에 무효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무효율, 자, 기호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나갔던 내용을 자,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전체적인 전기적인 값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려고 요번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자, 그럼 먼저 위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피상분이 있고 유효분이 있고 무효분으로 이렇게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각가지 전기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항, 단위는 오메 단위를 쓰는 거. 피상 저항엔 누가 있었냐? 그죠? 임피던스, 유효 저항은 R, 그다음에 무효 저항은 리액턴스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자, 이것도 보겠는데요. 이거 뭐냐면은요. 유효저항 R에 흐르는 전류를 유효전류, 무효저항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무효전류, 이거 합친 거를 우리가 바로 피상전류라고 해줘요.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전류 기호 뭐 써줍니까? 그쵸? I라는 기호 써주죠. 그죠? 자, 우리 I라고만 쓰면은요. 얘 자체는 원래 피상값이에요. I라는 것 자체는 피상값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유효저항 R에 흐르는 전류가 유효전류, 무효저항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무효전류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유효, 무효, 피상을 전부 다 기호를 다르게 썼었죠. 근데 전류는요. 기호를 따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공식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역률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역률은 전체 피상분의 유효분, 유효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유효값만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체 피상값에다가 유효의 비율 역률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유효저항 R에 흐르는 유효전류는 전체 피상전류, I 자체가 피상값이라고 했었죠. 이 피상전류에 자, 유효의 비율인 역률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무효율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효 사인 세타는요. 전체 피상값 중에 무효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무효율 사인 세타였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내가 무효분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이 무효분은 전체 피상값에다가 무효의 비율, 자, 무효율 사인 세타만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효저항 R에 흐르는 유효전류는 전체 피상전류 I에다가 자, 우리 유효의 비율인 역률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저항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 무효전류는 전체 피상전류 I에다가 무효의 비율 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전체 피상값의 무효 비율만큼 무효값이 있는 거고 전체 피상값 중에 무효 비율만큼 무효값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우리 했던 거 합격자 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체 인원 곱하기 합격률 하면 되는 것처럼 유효는 전체 피상의 유효의 비율만큼, 무효는 전체 피상의 무효의 비율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자,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는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전압 가봅니다. 전압은 자, 피상과 유효와 무효를 구분 어떻게 주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얘는 전위차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력이라는 거 볼게요. 우리가 뭐 기계에 대한 용량이라고도 하고, 기계에 들어가는 입력이라고도 하고, 나가는 출력이라고도 해주는데, 다 같은 애들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 전력은요, 좀 특징이, 우리 여러분 저항 같은 경우에는 단위는 같지만, 기호가 다 달랐죠. 근데 전력은요, 기호도 다르고 단위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피상전력, 전체 전력은 PA라고 쓰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쓰고요. 자, 우리 유효 전력은요,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라고 합니다. 와트. 그 다음에 무효의 전력은요, PR 혹은 Q라고 쓰고요. 단위는 바라고 씁니다. 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 이 전력 부분에 대해서 자, 깊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 피상전력의 단위 보시면 볼트 암페어. 전압하고 전류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전압 V 곱하기 전류 I인데 I 얘는 무슨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피상값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뜻이네. 전압에다가 피상전류 곱했더니 피상전력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효전력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유효전력은 전압에다가 유효전류 곱한 겁니다. 그럼 유효전류 어떻게 됩니까? 전체 피상전류의 유효의 비율 0율 코사인 세타만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무효전력은요. 전압 V에다가 자, 우리 무효전류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피상전류 I의 무효의 비율 사인 세타만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한 거 V하고 피상값에 해당되는 I만 곱한 게 피상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유효전력에도 VI가 있고 무효전력에도 VI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 이거를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바꿔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상전력에 0율 코사인 세타만큼 있는 거고요. 자, 얘는요. 자, 피상전력에 우리 무효의 비율, 무효율 사인 세타만큼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네. 자, 볼게요. I 피상값이래요. 그러면 유효전류는 피상값의 유효의 비율만큼, 무효전류는 전체 피상의 무효의 비율만큼. 그러면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전체 전력의 유효의 비율만큼, 무효전력은 전체 피상전력의 무효의 비율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처음에 기호가 뭘 씁니다 라고 알려줄 때 말고는 Z다, R이다, X다, I다, 네, PA다, P다, PR이다, Q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다 말로 했어요. 유효저항, 무효저항, 피상저항, 피상전류, 피상전류 곱하기 유효의 비율은 유효전류. 자, 피상전류 곱하기 무효의 비율은 무효전류. 자, 전압 곱하기 피상전류는 피상전력, 전압 곱하기 유효전류는 유효전력, 전압 곱하기 무효전류는 무효전력, 피상전력의 유효 비율 곱했더니 유효전력, 피상전력의 무효의 비율 곱했더니 무효전력. 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개념이에요. 그냥 기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우면은 솔직히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싫은 거고요. 이거 다 누구 탓해야 돼? 우리 조상님 탓해야지 뭐. 그죠? 왜 이런 거를 외국에서 서양에서 발견하게끔 해가지고 기호를 이런 걸 쓰고.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조상님들이 발견했으면 다 한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더 싫어지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기호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피상분과 유효분과 무효분에 대한 각가지 전기적인 요소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이름이 중요하지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거 가볼게요. 효율은 여러분들 꼭 전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그죠? 자, 효율. 효율이 뭐죠? 대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효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거, 그죠?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자, 다시
여러분 여기 어떤 등이 있어요. 등, 조명. 그럼 여러분 조명은 내가 전기를 가하면 빛이 나오죠. 근데 내가 전기 에너지를 100을 가했더니 빛 에너지가 90이 나왔어요. 그 효율이 몇 프로예요? 그렇죠, 90%. 보통 이거 물어보면 이걸 암산으로 다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효율이 뭔지 물어보면 효율이 뭔지 대답 못 하는데 계산까지 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이 계산하신 게 그게 바로 효율입니다. 자, 우리 현재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내가 전기를 가하면 방금 빛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내가 전기 에너지 100을 가하면 자, 빛 에너지가 90이 나왔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동작하게끔 넣어준 값을 입력, 나오는 값을 출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이 중간에 까먹은 거 100 넣는데 90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10 까먹었잖아요. 이 중간에 까먹은 걸 우리가 바로 손실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자, 우리 효율, 자, 기호 이렇게 쓰는데요. 얘 이름 뭘까? 얘 이름 람다. 얘 이름은 효율이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호는 의미가 없어, 그죠? 예, 얘 이름은 효율입니다. 그럼 효율이 뭐냐? 자, 우리 조금 전에 얘 계산 어떻게 했어요? 100분의 90. 다시 말해서 입력분의 출력한 거죠. 그래서 효율은 기계가 동작하게끔 넣어준 값 입력분에 나오는 출력이 얼마가 되느냐. 자, 그걸 말하는데, 근데 다시 얘 이름이 효율입니다. 여러분, 율자로 끝나는 공식은 왜 있다고 했었어요? 분자의 크기를 알고 싶어서 했다고 했었죠? 효율은 출력의 크기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똑같은 기계가 있는데 얘는 효율이 90%고요. 얘는 효율이 80%래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같은 입력을 넣어줘도 얘는 90만큼의 출력이 나오고 얘는 80만큼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원이 둘이 있어. 봤더니 생긴 것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 한데 직원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일을 시켰더니 A는 자 300만 원을 벌어왔고 B는 200만 원 벌어왔대. 누가 더 우수해요? A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너무 금전적으로 갔나?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효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율자로 끝나는 공식은 분자의 크기를 알고 싶고, 효율은 그 출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 더. 지금 보신 이 효율 공식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인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공식으로 변형해서 쓸 때가 있어요. 전기, 기기라는 과목에서는요, 기계 종류별로 이 공식을 좀 변형해서 씁니다. 그럼 그 변형해서 쓰는 공식을 지금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걸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건데 되게 단순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계에 넣어준 값이 입력이래. 근데 나오는 게 이제 출력이래요. 그럼 여러분, 입력은 이 출력에다가 아까 중간에 까먹은 손실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오는 출력은 들어간 입력에다 중간에 까먹은 손실 뭐 하시면 돼? 그렇죠. 빼주면 되죠. 정말 단순한 개념이죠. 그런데 요 입력 대신 얘를 대입했냐, 요 출력 대신 얘를 대입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을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역률 배웠죠? 지금 우리 효율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여러분, 역률하고 효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어떤 분은 비스무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효율하고 역률은 서로 관련은 좀 있긴 있지만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발전소의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서요. 전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 전동기라고 하는 부하한테 전기를 공급하고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하는 실질적으로 써먹는 것, 뭘 써먹냐? 유효분을 써먹는다라고 줍니다.
그럼 발전기에서 보내는 전기에는 당연히 유효분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요 선로, 전선, 여기, 자, 여기에서요, 이 자체하고요, 그 다음에 선과 땅, 자, 우리 대지 사이에, 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여기 C라고 하는 성분도 있고, L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이거 뭐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좀 들어주세요. L이 뭐고 C가 뭔지는 전기 자격증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기 내부에서도 뭐 코일 같은 거 요게 L이라고 해서 요런 애들이 있는데, 이 L하고 C에 있는 저항이 바로 얘예요. 리액턴스. 다시 말해서 무효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자체하고 부하에서요, 약간의 무효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발전소에서 보낼 때는 유효값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도 보내냐? 무효값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합치면 뭐가 돼요? 피상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내주는 전체 피상 중에 실질적으로 써먹은 유효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역률입니다. 그러면 효율은 또 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발전기래요. 우리 발전에는 수력이 있고 화력이 있는데 수력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력은 물의 힘을 이용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주면은 전기를 만들어서 내보내죠. 그럼 이 발전기가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의 힘을 가해서 한 일이 입력이고요. 얘 만들어서 내보낸 전기가 바로 출력이 돼요. 그럼 이때 이 입력분의 출력의 크기가 바로 뭐냐? 그게 효율입니다. 그럼 여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가면은 회전하죠. 그럼 들어간 전기가 입력이고요. 얘가 회전하면서 한 일이 출력이에요. 그럼 이 입력분의 출력이 바로 뭐냐? 이 전동기의 효율이 됩니다. 효율은 기기 하나만 봤을 때 얘를 동작하게끔 넣어준 입력과 나오는 출력의 크기 비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효율이고요. 역률은요, 전기 계통에서 유효, 무효 이거 다 합쳐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써먹은 유효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바로 역률이에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효율과 역률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별개의 내용으로 꼭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효율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기본을 잡고 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렌지 이게 앞에 나왔었는데 좀 뒤로 이제 빠져서 그런데 우리 기계나 전기 설비의 용량 혹은 전력 혹은 입력 혹은 출력 혹은 손실이라고 하는 거 보겠는데 얘네들은 다 똑같이 묶어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 용량, 전력, 입력, 출력, 손실은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전압이죠.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거, 전류, 얘를 곱한 그 전체의 양을 말하는데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요 지금 써놓은 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얘는 뭐예요? 전압하고 전류만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오음의 법칙에서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류만 남기고 이항하면 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그럼 이때 전류 대신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 곱하기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전압 두 번 들어갔죠? 그럼 저항분의 전압이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요 전압 대신 얘를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 곱하기 저항 곱하기 전류니까 전류 두 번 해서 전류 제곱의 저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용량과 전력과 입력과 출력과 손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라면 시험 문제에 주어진 거에 따라서 각각 이 구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부하가 병렬 회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얘를 쓸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직렬일 땐 요거 쓸 때가 많고, 또 얘는 뭐 손실 구할 때 써주고, 또 얘는 우리 발전기에서 이제 우리 출력 구할 때 써주고,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 회로의 용량 구할 때 또 얘를 써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다양한 거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아이, 지금 알려드리면 골치가 너무 아프죠. 지금은 얘 구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여기시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단순하게 가자면 이렇게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기능사 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얘를 구하는데 전압하고 전류가 있으면 이 첫 번째 공식 쓰는 거고요. 저항하고 전압 얘기만 나오면 두 번째 공식 쓰는 거고요. 전류하고 저항만 나오면 요 세 번째 공식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든가 상황을 좀 다양하게 해주면 그 상황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은 얘네들을 또 더 다양하게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지금 요 마지막 번째 얘는 워낙에 도 전기 기초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꼭 알고 가세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용어적인 거 하나 좀 봐볼게요. 전격 전류나 부하 전류. 이것도 뭐야? 여러분, 기기나 전기 설비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값을 우리가 전격이라고 해줍니다. 전격. 단순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형광등, 그 몇 볼트용이죠? 220V. 얘한테 110V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되게 어두워요. 그럼 얘한테 380V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등은 동작하는데 제일 적당한 전압이 몇 볼트예요? 220이에요. 바로 이 220, 그 기계가 동작하는데 가장 적당한 값을 전격이라고 해주고 가장 적당한 전압, 전격 전압. 가장 적당한 전류, 전격 전류. 가장 적당한 용량, 전격 용량이라고 해요. 참고로 전격 저항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 용량 이런 애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여러분 부하가 뭐죠? 전기를 소비하는 애들이죠. 예, 우리 그 전기를 소비하는 부하, 거기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라고 해주는데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전기 과목 중에요.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기기기. 이 전기기기다라고 하는 과목에서 전격 전류나 부하 전류를 계산할 때는요. 항상 무조건 언제나 꼭 이 공식만 써요. 그럼 이거 전류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 V분의 용량 P가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기호로 외우셔도 돼요. 전격 전류, 부하 전류 어떻게 구한다? V분의 P. 근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이 공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과목이나 상황에 따라서 쓰임새가 정해진 게 있구나. 그럼 그거를 익혀놓으시면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마지막에 있는 요 공식, 요거는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전류하고 저항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저항에 원래 전류가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아까 열 발생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열 손실, 전기에서 열 손실 혹은 전력 손실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동손이라고도 해주는데요. 이런 거 구할 때는 자, 우리 요 공식을 거의 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역시 이걸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 공식이 언제 어디서 쓰인지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만 하고 익혀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생기초에 대해서 봤는데 근데 여러분 말이 생기초지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씩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뒷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거 뭐냐? 기호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개념, 말, 이름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되도록이면 공부하실 때 일상생활에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랑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역률 제가 아까 왜 합격률 개념이에요. 무효율, 불합격률 개념에 이런 얘기 했듯이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생기초는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그 새로운 내용을 좀 기획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시간으로 이제 만나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 감전 부분 그리고 접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자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생기초 자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